첫 번째 이야기, 육군 상위 1% 의무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캐스파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캐스파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정식. 2010년대 중후반 전방 보병대대에서 복무했다. 당시 우리 대대 의무병은 연대 의무병들이 파견 나오는 형식이었다. 이번 편의 주인공 의무병 허준호 아저씨. 내가 준호 아저씨를 처음 본 건 자대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고, 준호 아저씨 또한 자대 배치 2주 만에 우리 대대로 파견 나왔다고 했다. 처음에 4명이었던 의무병 숫자가 편제 개편으로 인해 2명이 연대로 복귀했고, 준호 아저씨가 1병 3호봉 정도 되었을 무렵 선임 의무병 1명이 추가로 연대 복귀. 준호 아저씨는 혼자 대대에 남게 되었다. 그렇다고 연대에서 방치한 건 아니고 가끔 의무병을 파견해주긴 했지만 단기로 온 인원이라 자주 바뀌었고, 주 업무는 준호 아저씨가 다 하는 상황. 그렇기에 군의관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의무대는 준호 아저씨의 세상이었다. 옆에서 본 준호 아저씨의 군생활은 정말 군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였다. 의무대의 위치는 일자 건물 제일 끝, 복도에서 누군가 오면 전투와 발자국 소리가 크게 울렸기에 밤이나 낮이나 몰래 TV 보기 딱 좋은 구조였다. 의무병은 행정 업무와 시설 관리, 진료 안내와 약 주는 게 주 업무. 하지만 환자가 안 온다면, 그리고 진료를 봐주는 군의관이 부재 중이라면 그날은 휴가나 다름없다. 당시 강원도 모 부대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여 동원 인력이 부족해지자 딱히 할 게 없어 보이는 의무병들을 작업과 경계 근무에 동원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의무병들까지 인플루엔자에 걸려 의무대 운영 자체가 마비. 빡친 군의관이 6본 의무대 게시판에 다이렉트로 글을 남겼고, 6본에서 전부대 의무병 작업 및 경계 근무 투입 금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더랬다. 자유시간이나 다름없는 일과 시간에 준호 아저씨는 의무대와 붙어있는 생활관에 틀어박혀 TV, 소설책을 보거나 낮잠을 잤다. 낮잠을 잤으니 저녁에 잠이 올 턱이 있나. 당연히 새벽까지 자율 TV 연등을 하고 부족한 잠은 다시 낮잠으로 보충. 또한 식당 메뉴가 부실할 경우 가차없이 결식 때리고 냉동과 라면을 먹었다. 식사 시간에는 PX를 열지 않기 때문에 결식 때리는 말년들의 경우 라면이나 과자로 때우지만, 의무대에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있었기에 준호 아저씨는 마음껏 결식하고 냉동을 즐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여름에는 항시 아이스크림이 구비되어 있는 게 참 부러웠다. 또한 뭘 했다고 휴가는 그렇게 자주 나가는지. 와, 의무병만큼 개꿀인 보직이 또 있을까? 진짜 하는 일 없네. 누군가 준호 아저씨가 낮에 TV 몰래 본다고 마편을 찌른 적이 있었지만 결과는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부대에 준호 아저씨의 백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플루엔자 증상이 없어졌다가 다시 미열이 생긴 병사가 있었는데, 취침 시간이라 군의관님도 퇴근하신 상황. 당직 간부는 미열이니까 내일 아침 외진 보내자고 결정. 하지만 준호 아저씨가 결사반대하며, 안 됩니다.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건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폐렴 같은. 결국 야간에 사단 의무대로 이송됐다. 다음날 엑스레이 검사 결과 그 병사에게 폐렴이 발견,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준호 아저씨 말이 맞았다. 폐렴 생기면 하루라도 빨리 항생제를 쓰는 게 좋아요. 어떤 항생제를 써야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열심히 이야기하는 준호 아저씨의 해박한 지식을 보며, 와, 의무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다른 의무병에게 준호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사단 의무대에서 반기마다 사단의 모든 의무대 점검을 하는데, 준호 아저씨가 오고부터는 점검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평가가 좋다고. 그 외에 각종 점검도 안 걸리게 사전에 작업을 다 해놔서 간부들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는 상황. 이것이 끝이 아니다. 보통 대대급 의무대에서는 최소한의 약들만 구비하고 그 외 약들은 사단 의무대나 군 병원으로 외진을 나가 타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외진 가는 인원들이 많아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까지 종종 발생. 하지만 준호 아저씨는 달랐다. 대대급 의무대에서 함부로 쓰기 애매한 약들이나 혈압약처럼 소수 인원만 쓰는 약을 제외하고 몇 달에 걸쳐 꼼꼼히 상비약들을 구비하기 시작했다. 이게 한 번에 요청하면 수백만 원대가 되어버려서 매달 100만 원 정도로 나오게끔 계획적으로 청구했다고.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쓰는 약이 다 다르고 스테로이드 연고만 해도 증상과 부위에 따라 여러 개가 있다고 했다. 아마도 우리 대대에서 구비하고 있는 약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을 거라고. 그렇게 약들이 꼼꼼하게 구비되면 불필요한 외진이 줄어들고 필요한 약들을 바로바로 처방해줄 수 있으니, 군의관님은 물론 부대를 운영하는 중대장이나 소대장들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대대장님과 주임원사님은 준호 아저씨에게 포상휴가를 후하게 주었고, 그렇기에 일과 시간에 TV 본다는 마편도 무마했을 거라 예상되었다.
군대라는 곳이 혈기왕성한 남성들이 모여있다 보니 운동, 임무 시 부상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가방 들고 튀어나와 좋지 않은 준호 아저씨의 솜씨는 정말 신속하고 탁월했다. 그러고 보니 일과 시간 할 일 없을 때 뭔가 책을 보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소설책이 아닌 책장에 꽂혀있던 의료서적이었던 것 같다. 준호 아저씨에 대해 듣고 나니 이런 의무병을 만난 게 간부들 뿐 아니라 병사들에게도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새삼 깨달았다. 군대의 보직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에 부대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준호 아저씨가 병장이 되고 연대로 복귀할 때 연락처라도 받아놓을 걸.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쉽다. 예상컨대 지금 준호 아저씨는 멋진 간호사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어디서든 잘 지내길 바라본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군대에 분노한 이유.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배추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배추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정혁, 2010 땡령 군번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공병 직할 대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했다. 나는 의무실에 오는 이등병을 보면 친절해지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저 짬으로 의무실에 올 때 얼마나 선임들 눈치를 봤을까. 그 마음 아니까. 특히 짬 없을 때 다치거나 아프면 엄청 서럽기도 하고. 늦여름 어느 날 상병이 되고 몇 달 후 최고참이었던 나는 주말에 긴급 호출을 받게 된다. 직할 중대 병사 한 명이 농구하다 쓰러졌다고. 내 마투임은 일도 참 잘하고 믿음직스럽기에 그 녀석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차, 그 녀석 휴가였지. 그래서 6개월 후임과 함께 출동. 속으로 발목 정도 삐었겠지. 조금 있으면 TV에서 재밌는 거 하는데 살짝 짜증을 내며 현장으로 갔다. 그런데 상황이 심각했다. 몇 달 전 봤던 이등병 아저씨가 누워있었고 그 아저씨의 허벅지를 보니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할 허벅지가 이렇게 휘어 있었다. 옮기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기에 섣불리 옮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당직 사령님께 사령님, 이건 민간 구급차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대는 수도권에 위치했기에 민간 구급대가 오기 좋은 위치였고 저런 큰 뼈가 다른 신경이라도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다. 잠시 후 당직 사령님이 나에게 전화를 바꿔줬다. 다친 아저씨의 중대장이었다. 일단 사단 의무대로 가. 대퇴골 골절이고 사단 의무대는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라 차 엄청나게 막혀서 수도병원조차 3시간 넘게 걸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급차는 군용차여서 많이 덜컹거리기에 위험합니다. 군대는 절차라는 게 있어. 시킨 대로 해. 어쩔 수 없이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들으며 다친 아저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사단 의무대 도착. 임시 부목만 대준 뒤 진통제를 놔주고 결국 수도병원으로 가라는 군의관. 차가 많이 덜컹거려서 가는 동안 뼈의 위치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 그때마다 그 일병 아저씨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괴성을 질렀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원래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차가 많이 덜컹거려 30km 정도로 서행하니 6시간이나 걸려버렸다. 가는 동안 힘들어하는 일병 아저씨에게 계속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동양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디 아냐, 어디 가봤냐, 나는 거기서 술 자주 마셨다 등등 최대한 공동 관심사를 끌어내려 노력했다. 그렇게 수도병원에 겨우 도착. 나조차도 진이 빠질 정도였는데 그 아저씨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후 그 아저씨는 수도병원에서 뼈를 맞추고 수술은 사는 지역 큰 병원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모든 과정을 들은 아저씨의 부모님이 해당 중대장에게 엄청나게 화내며 항의하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얼마 후 식당에서 목발을 짚고 있는 그 아저씨를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아저씨 괜찮아요? 좀 어때요? 평생 다리 저릴 수도 있대요. 더 나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아저씨,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안 좋았다. 절차가 뭐가 중요하다고. 평생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군대에서 다치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시간은 흘러 상꺽이 된 어느 날 유리 파편에 손을 다친 병사가 발생. 의무병 호출이 들어왔다. 또 내 마투임은 휴가 중. 그렇게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어떤 병사 한 명이 손에 상처를 입은 채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병사는 그때 다리를 다쳤던 그 아저씨가 아닌가. 면회 때 몰래 술을 반입해 먹고 만취,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 난 다리 뗐는데 저녁도 안 시켜줘. 나는 뭐 때문에 군대 왔고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 이놈아, 한번 할래? 그 아저씨는 키가 180이 넘고 덩치도 좋은 편이었기에 당직사령과 사관은 무서워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아저씨 잠깐만요. 일단 치료부터 합시다. 그렇게 다가가니 째려보던 눈빛이 급 활짝 웃는 모양으로 바뀌며 아저씨, 나 치료해주고 도와준 아저씨다. 하면서 내 품에 안겼다. 그래요, 내가 아저씨 마음 다 안다고는 못하지만 일단 치료하고 한숨 자고 내일 더 합시다. 예? 사람 치료하는 게 내 일이니까 나 도와줄 거죠?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사단 의무대에 도착 후 치료를 받았다. 군의관님이 뭔가 말하려고 하자
또 뭐? 수도병원 가라고? 라며 군의관에게 반말하는 아저씨. 내가 군의관님께 대충 언지를 줬기에 여기에는 미세한 파편을 찾을 시설이 없으니까 소독하고 내일 큰 병원을 가든 싸제 병원을 가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자 콧방귀를 끼는 아저씨. 그래, 니들이 뭐 다 그렇지 뭐. 군의관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만 가봐도 좋다고 했다. 이동하는 내내 일병 아저씨는 군대에 대한 환멸, 분노의 악다구니를 연신 쏟아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아저씨를 볼 수 없었다. 어떻게 치료는 잘 받았는지, 혹시 처벌이라도 받은 건 아니겠지? 전역은 했을까? 당시 큰 사건이라 전역 후 지금도 종종 생각난다. 동양 사람이니 언젠가 길거리에서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겠지. 그 아저씨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길 간절히 바라본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